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마법의 가루로 수업을 진행할 부산과학기술협의회 최진숙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우주로 간다면 생존에 필요한 걸 뭘 가지고 가시죠? 네, 산소와 물, 먹을 것은 꼭 가지고 가야겠죠. 오늘은 이 중 물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몸의 약 70%는 물로 되어 있어요. 사람에 따라 55에서 90% 가까이 물인 사람도 있는데요. 본인 물량의 1에서 3%가 부족하면 심한 갈증을 느끼는 정도지만 5%가 되면 정신이 없어지는 혼수 상태, 12% 이상 부족하면 사망에 이를 정도로 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선생님이 얘기하다 보니 벌써 목이 마른데요. 선생님 물 좀 주시겠어요? 네, 쓰러지기 전에 제가 물을 좀 마셔야겠어요. 그런데 이 물 저 마시라고 주신 거 맞나요? 완전 흙탕물인데요. 아마도 선생님께서 제가 이 마법의 가루를 들고 온 걸 아시고 이 물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 물을 먹는 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법의 가루를 이 봉지에 한 20분의 1 정도 양이에요. 이 물이 500ml라서 20분의 1 정도의 양을 넣었습니다. 마법의 가루를 넣고 마법을 거는 거죠. 흔들어요. 얘는 흔들면 마법이 걸립니다. 그런데 좀 팔이 아플 정도로 흔들어줘야 돼요. 5분 동안. 그래서 저는 잠시 기다리고 우리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5분만 흔들어 주세요. 네. 이 물이 깨끗하게 될 동안 선생님이 이야기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보통 수돗물만 틀면 마실 물, 씻을 물이 언제든 나오죠. 하지만 많은 나라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들은 이런 물을 먹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런 물들을, 방금 흙탕물 같은 물들을 먹고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 세계가 인식을 하고 물과 같은 자연환경, 빈곤과 같은 사회 문제, 경제 문제 등을 해결할 공동 목표 17가지를 세웠어요. 이것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입니다. 이 중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도 공동의 과제인데요. 네, 6번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네. 여러분, 지피지기 하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물을 알아야 물 문제를 대비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물은 어때요? 물은 뭐죠? 네, 먼저 색이 없어요. 그리고 투명해요. 그리고 냄새가 안 나고 맛이 없는 액체입니다. 그리고 물은 상태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죠. 친구들 다 아는 내용일 텐데요. 액체 상태는 물, 고체 상태는 얼음, 기체 상태는 수증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 친구들이 간혹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는데요. 저기 주전자와 컵에 보이는 저 물은 수증기가 아니고 액체인 물 상태입니다. 기억하세요? 네. 여러분, 물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 알면 물의 특징을 이해하기 쉬운데요. 물은 수소 2개와 산소 1개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분자입니다.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미키마우스 귀처럼 보이지 않나요? 왜 나란히 직선으로 결합을 안 하고 한쪽으로 쏠리게 결합을 하고 있을까요? 이건 원자 각각이 가지는 전자수 차이 때문인데요. 잘 보면 산소는 결합에 쓸 수 있는 6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고 수소는 1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이가 좋아서 전자를 1개씩 서로 주고받는 결합을 해요.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는 거죠. 이 결합으로 물은 극성이라는 성질을 가지는데요. 쉽게 전기가 통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산소 쪽은 남은 4개의 전자로 인해서 약하게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요. 수소 쪽은 약한 플러스 전기를 띱니다. 전기도 자석과 성질이 같은데요.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당깁니다. 그래서
물은 약간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가 서로 끌어당겨서 물 분자끼리도 결합을 해요. 그래서 그 결합을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데요. 주위 분자 4개가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주위 분자 3개가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입체적으로 보면 이런 결합을 하고 있는 거죠. 각각의 물 분자와 물 분자끼리 다시 결합을 한 거예요. 이런 결합을 수소 결합이라고 합니다. 물은 이런 그 4개의 결합 또는 3개의 결합한 형태가 섞여 있고요. 얼음은 이렇게 4개 팔을 다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음 상태가 되면 빈 공간이 팔을 다 쭉쭉 뻗고 있기 때문에 빈 공간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이거 경험해 봤을 텐데요. 물을 얼리면 이렇게 페트병이 부푸는 걸 보셨을 거예요. 부피가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라고 하네요. 이유가 뭐라고요? 네, 물 분자 간의 수소 결합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냉동실이죠. 여기에 보통 우리가 코끼리 넣는 퀴즈를 많이 내는데 그건 아니고요.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을 동시에 넣으면 누가 더 빨리 얼까요? 네, 사실은 따뜻한 물이 더 빨리 얼어요. 저 그래프를 보면 빨간색이 즉 온도가 높았던 물이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얼었습니다. 이것을 은펜바 효과라고 하는데요. 물의 중요한 특징이라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북쪽 지방에서 한 실험인데요. 뜨거운 물을 부었더니 모두 얼어서 떨어지고 있죠. 신기하지 않나요? 이 현상을 알아낸 것은 고등학생인데요. 어느 물리학자가 초청받아서 강연을 갔을 때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중학교 요리 시간에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시간이 있었어요. 따뜻한 상태의 아이스크림 재료를 덜 식힌 것과 미리 만들어 식힌 것을 냉장고에 같이 넣어 두었더니 덜 식혔던 따뜻한 쪽이 오히려 먼저 얼었습니다. 라고 질문을 한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요? 질문을 했더니 주위 반응은 어땠어요? 어땠을까요? 에이, 네가 잘못 봤겠지. 이상한 질문하고 그래. 그랬는데 그 강연을 했던 물리학자 데니스 오스본 교수는 실제로 이걸 자기 실험실에 가서 해봤어요. 그런데 실제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이 실험 결과를 학술지에 발표를 했는데요. 최초로 이 현상을 발견한 은펜바 학생을 공동 저자로 등록을 해줬어요. 그리고 처음 의문을 제시했다는 사실도 밝혀서 실제로 따뜻한 물이 차가운 물보다 빨리 어는 현상을 은펜바 효과라고 학생 이름을 그대로 붙였어요. 여러분, 이런 현상을 초콜릿을 만들거나 젤리를 만들 때 한번 이용해 보면 어떨까요? 시간도 절약하고 좋겠죠? 네, 대신 전기를 조금 쓴다는 엄마의 혼을 맞을 수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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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펜바 효과 원인도 알아봐야겠죠. 네,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현재까지 과학자들이 밝힌 원인은 물 분자의 결합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공유 결합과 수소 결합. 네. 잘 보시면 따뜻한 물은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물은 에너지가 낮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은 분자 간 거리가 길고 차가운 물은 거리가 짧겠죠. 그리고 주위 분자 간의 수소 결합이 따뜻한 물은 약하고 차가운 물은 강합니다. 이로 인해서 공유 결합이 약해지고 물은 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밖으로 내놓을 여력이 없는 거죠. 반면 따뜻한 물은 수소 결합이 약하기 때문에 강한 공유 결합을 하고 있고 에너지를 내어놓기 좋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동시에 냉각을 시키면 높은 온도의 물이 더 빠르게 에너지를 내어놓습니다. 이유 알았나요? 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은 사실은 바다에 있는 짠물도, 산에서 마시는 달달한 물도, 톡 쏘는 물도, 때로는 흙탕물도 있죠. 지구 표면은 71%가 물이에요. 근데 아까 처음에 우리 미래 세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흙탕물을 먹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표면의 71%가 물이긴 하지만 이 중에 97%는 바닷물입니다. 그리고 3%만 밀물이에요.
그리고 민물도 다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구에서 사람이 쓸 수 있는 물 양을 계산해 보면 0.6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산업화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2050년 세계 인구 3분의 1은 물 부족을 겪을 거라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이 표는 유엔이 조사한 2006년도 물 부족 국가 분포도인데요. 초록색은 원활하게 물 공급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고요. 노랑은 대부분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지역, 우리는 이 지역에 좀 속해 있죠. 하고 빨간색 지역은 최소 4명당 1명이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아프리카와 몽골 같은 사막 지역이죠. 지금은 더 악화돼서 3명 중에 1명이 생존에 필요한 물량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90초마다 1명의 아이가 죽어가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전 세계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아까 지속 가능 발전 목표도 마찬가지고 이런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개발도상국들의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착한 노력들, 이게 바로 그 적정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적정 기술 몇 가지, 물과 관련된 적정 기술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건 워터시어인데요. 바람에 의해서 위에 그 빙글빙글 돌아가는 바람개비 같은 거 보이시나요? 바람에 의해서 터빈의 회전력으로 자연 공기를 땅속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땅속으로 들어간 공기는 냉각이 돼서 응축이 되면 물방울로 변하겠죠. 이 물방울이 모이면 사람들은 이렇게 펌프를 이용해서 꺼내 마실 수가 있는 원리입니다. 또 다른 적정 기술로는 와카워터가 있는데요. 대나무 같은 식물 줄기를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이슬이 잘 달라붙는 나일론 같은 그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건데요. 아프리카는 낮과 밤 기온차가 커서 온도가 내려가는 밤에는 여기 물이 그물에 응결이 돼서 맺힌 물이 아래로 떨어지면 이렇게 생수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전기가 없으면 사용하지 못하는 펌프를 대신에 발로 펌프를 이렇게 페달을 밟아서 이렇게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원리를 이용한 건데요. 이름 보이시나요? 네, 머니 메이커 펌프입니다. 머니, 뭔지 알죠? 머니. 네. 그리고 돈을 만드는 펌프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 펌프를 이용해서 채소 농장에 이제 물을 원활하게 줄 수 있었기 때문에 10배 이상의 이제 수익을 얻었고요. 지금은 슈퍼 메이커 머니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큐드럼입니다. 원통 가운데 구멍이 뚫린 부분에 이렇게 끈을 연결해서 이렇게 굴려갈 수 있는 형태의 적정 기술인데요. 알파벳 Q와 그 모양이 비슷해서 큐드럼이라고 부릅니다. 아프리카의 물 부족 국가에서는 이렇게 식수를 구하는데 엄청난 시간들이 걸려요. 가까운 곳에 물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하고 노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수자전거입니다. 더러운 물을 뒤편에 싣고 페달을 밟으면 물이 앞쪽으로 오면서 정수가 되어서 앞쪽에 깨끗한 물을 쓸 수 있는 거죠. 이거 많이들 보셨을 건데요. 라이프 스트로우입니다. 오염된 물을 정화시켜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는 휴대용 정수 빨대인데요. 빨대 안에 정수 필터가 내장되어 있어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제거해 줍니다. 이건 행복한 대야인데요. 대야에 물을 넣으면 이렇게 가벼워서 뜨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두면 바깥쪽에 있는 물들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물이 들어오면서 나노 필터를 통과하기 때문에 대야 안쪽은 정수된 깨끗한 물이 되는 원리입니다. 네, 이건 솔라볼입니다. 투명한 공 모양의 정수기 안에 물을 담아서 햇볕에 두면 찌꺼기들은 바닥에 가라앉고요. 그 다음에 증발한 물만 위로 남는다고 합니다. 공 모양인 이유는 큐드럼처럼 운반을 편하게 하기 위한 디자인이라고 하네요. 네. 선생님은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이 책 이름은 드링커블 북입니다. 말 그대로 마실 수 있게 해주는 책. 그래서 책 기능도 하면서 이렇게 책을 한 장 찢어서 그걸 필터 역할로 해서 이렇게 물을 부으면 이렇게 깨끗한 물로 정수가 된다고 해요. 은나노 입자가 들어있어서 불순물과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법의 가루 정수 패킷을 이용한 건데요. 이건 4g으로 10리터의 흙탕물을 깨끗한 식수로 만들어줍니다. 네, 선생님도 아까 이 정수 패킷을 이용해서 그 흙탕물을 지금 물로 만드는 중인데요. 정수가 다 되었나?
한번 볼까요? 네, 벌써 이렇게 슬러지들이 많이 가라앉았는데요. 이걸 바로 마시는 건 아니고요. 겉으로 한번 걸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막고 선생님 이거 뭐죠? 마스크 끈을 활용하고 있어요. 네, 아래쪽에 찌꺼기들이 따라 나오지 않게 제가 천천히 한번 부어 보겠습니다. 됐다. 한번 볼까요? 일단 흙냄새 같은 건 나지 않아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잘 된 것 같아요. 네. 아프리카 같은 그런 지역의 친구들은 이런 물을 마신다고 하는데요. 마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이제 방금 이 정수가 되는 원리 알아봐야 되겠죠? 방금 선생님은 이제 500ml에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실제로는 이 한 팩으로는 10리터의 물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리터에 한 포를 다 넣고 5분 동안 저어줍니다. 그리고 5분 이상 심전될 때까지 이제 기다리면 되고요. 그다음에 거즈에 걸러서 사실은 20분 이상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 뒤에 말씀드릴 텐데 약간 이제 선생님도 마실 때 염소 냄새? 왜 수돗물에서 가끔 한 번씩 나는 그 냄새가 조금은 났었는데요. 그 염소가 이렇게 약간 증발되기를 좀 기다려야 돼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정수 패킷은 그 빨래하는 세탁 물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먼지를 좀 분리해내는 약품을 개발하려고 이제 P&G라는 회사에서 연구자들이 이제 만들다가 발명을 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찌꺼기들은 이제 응고 과정을 거치고요. 굳는 과정을 거치고 고분자가 이 찌꺼기를 막 둘러싼 다음에 응집시켜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무게가 무거워져서 아래로 가라앉게 되겠죠. 그 원리와 그다음에 남은 세균과 바이러스는 아까 말씀드린 염소로 살균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정수하는 방법입니다. 네, 선생님하고 이제 다양한 물 적정 기술을 알아보았는데요. 우리에게 이런 기술이 필요 없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린 무엇을 해야 되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물을 아껴 써야 되겠죠? 오늘 물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